지난 시간에 그 B트리에서 삽입하는 연산을 설명을 했었죠. 이번에는 B트리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삭제할 때 주의할 거는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언더플로우가 어떤 거죠? 여기서 계속 K가 5인 상태, 즉 키가 5개가 들어가는 상태이고 포인터가 6개가 들어가는 그런 노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키가 항상 몇 개 이상 되게 만든다고 그랬죠? 예, 2분의 K개, 2개 이상 되도록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루트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삭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막 생기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딜리트 할 때 이제 주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게요. 역시 모든 이 그림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7을 삭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부터 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4하고 8이 아니니까 여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딱 보니까 7을 싹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냥 없어지면 됩니다. 7은. 그죠? 그 7이 없어져도 여기 이 노드에는 키가 몇 개가 남아있어요? 2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B트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7은 무난하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없애냐면 4를 없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는데, 이거는 요 연산을 위해서인 거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 7이,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7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굴 없애려고 하냐면은 4를 없애려고 합니다. 4. 근데 인서트 할 때도 항상 리프부터 이제 리프에다가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죠? 리프에 넣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리프에다가 놓고 이제 없애려고 해요. 딱 보면은 4를 없애려고 하니까 15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있네. 그렇죠? 근데 얘는 제 중간 노드예요. 리프 노드예요, 넌 리프 노드예요? 리프 노드가 아니죠. 넌 리프 노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하고 요 다음 거를 이제 바꿉니다. 다음 거에 있는 거 누구죠? 5죠. 그렇죠? 요걸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그 4를 지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덱스는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요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것만 달랑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안 맞게 되죠. 이제 B트리의 구조가 이제 깨지게 되니까 4하고 누구를 바꿔? 자기보다 큰 거, 바로 그 다음 거를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없애려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4하고 5가 싹 바뀌었죠? 아까 그 그림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없애냐면은 4를 없앱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언더플로우가. 그렇죠? 언더플로우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노드에 2개 이상이 있어야 되죠. 2개부터 5개까지의 키가 있어야 되는데, 2개부터 5개까지의 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 물어봅니다. 옆에다, 그 위에다가 내 옆에 몇 개 있냐? 3개 있어서 너한테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알려주죠. 물론 이제 오른쪽에도 물어볼 수 있지만, 오른쪽은 지금 2개밖에 없어서 줄 여력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재배치를 해야 돼. 재배치를.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 나의 루트에는 누가 있어요? 5가 있죠. 왼쪽에는 1, 2, 3이 있죠. 자, 루트가 아니라 페런트죠. 페런트에 있는 게 샥 내려오고, 어디 있는 게 여기서 제일 큰 거, 나 왼쪽에서 제일 큰 게 여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이 빠져서 올라가고, 여기 원래 3자리에 원래 있었던 5가 샥 내려오고, 그러면은 여기 리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죠. 재분배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이제 큰 문제 없이 되죠. 이제 이따 나올 건 이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러니까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을 없애는 경우에는 어떻죠?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됐죠? 이때는 찾아가는데 로그 n이 걸렸을 뿐이고, 없애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보니까 어땠죠?
그 옆에서 이제 하나 꼬을 수가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가는데 일단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버리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상수 시간 만에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설명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리프에다 갖다 놓고 없앤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9를 없애볼게요. 9를 다음에 이제 9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9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건 이제 리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꾸는 과정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자, 9를 없앴어요. 9를 없앴더니 어떻게 되나요? 9를 없앴더니 여기가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죠.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위한테 물어봅니다. 페런트한테 나 왼쪽에 오른쪽에 있냐? 너 오른쪽에 없다. 왼쪽에 누구 있냐? 있다. 몇 개 있냐? 2개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가져갈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병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합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2개밖에 없죠. 2분의 n개보다 그러니까 n개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제 노드는 어때? 지금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건 예, 그거보다도 적죠. 그쵸? 거기다가 하나를 더 갖고 오면 그거 그래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왼쪽에 이웃에 그 2개보다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왼쪽 걸 올리고 루트를 이제 페런트 걸 가져오면 되죠. 그죠? 근데 왼쪽에 몇 개 없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금 2개가 있다는 얘기죠. 많아봤자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한테는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가져와 봤자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머지를 합니다. 누구를 내 왼쪽 거하고 루트에 있는 거, 페런트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 한꺼번에 머지를 해요. 그죠? 이렇게 됐죠? 묶였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3이 여기가 또 이제 언더플로어가 발생했죠. 3이 언더플로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어떻게 머지해야 되냐면 자기 페런트한테 물어봅니다. 나 왼쪽에 있냐? 없다. 나 오른쪽에 있냐? 있다. 몇 개 있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이거 2개에서 가져올 수가 없죠? 재배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야 돼? 요렇게가 이제 하나를 묶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 15, 19, 22 이게 이렇게 묶였죠. 포인터는 15 옆에 이거 그렇죠? 15 옆에 이거 15 오른쪽에 그 19 바로 그러니까 19보다 작은 거 가리키게 만들고 19는 계속해서 이제 그대로 19, 22는 고스란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만 이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B트리에서 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딜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요거 조금 복잡은 하면서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했죠? 일단 얘가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죠.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꼬을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꼬을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루트에서 하나 내리고 여기서 제일 큰 거를 올린다든가, 오른쪽에서 꼬은 거면 어떻게 돼요? 이 페런트에서 내리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걸 이 페런트로 올린다거나 그런 재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는데 이 이웃에서도 이제 가져올 게 없다. 이웃에서도 이제 가져올 게 없다 할 때가 이제 굉장히 좀 괴로워지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단 키를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왼쪽에는 2개밖에 없죠. 3개 있으면 내가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 그렇죠? 또 여기서 제가 2개가 있으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이 4개가 됩니다. 그 4개를 이제 어떻게 모으냐 하면은 이렇게 5, 6, 80이 이제 하나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5, 6, 80이. 그쵸? 5, 6, 80이. 그리고, 그 새로 모인 데를 갖다가 3이 가리키도록 하면 되죠. 3의 오른쪽이. 그쵸? 걔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여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위한테 물어봤더니 왼쪽은 아예 없고 오른쪽에는 두 개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얘하고 요거 두 개 해서 총 네 개를 또 묶어버려야 되죠. 그쵸? 네 개를 이제 묶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3, 15 한꺼번에 묶였죠. 35, 그 다음에 19, 22 묶였죠. 19, 20인데 19의 오른쪽은 그대로, 19하고 22의 오른쪽은 그대로 이제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의 왼쪽이 이제 15하고, 그러니까 19의 왼쪽이었는데 이게 15하고 19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15하고 19. 그렇죠? 그 다음에 3하고 15 사이에 이제 여기 들어가고, 3하고 15 사이에 이제 원래 있었던 여기 이제 들어가고, 5, 6, 8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면은 B트리에서 이제 삭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이 상황에서도 어때요? 모든 노드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루트로부터의 거리가 다 동일하죠? 루트로부터의 거리가 다 동일하죠? 그리고 루트를 제외하고는 다 2개 이상 차 있죠? 예, 요게 이제 B트리에서의 삭제입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직접 코딩은 조금 못한다 손 치더라도, 하긴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그림으로라도 이제 그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치하는 방법. 서치라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이진 탐색 트리에서 찾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크다 작다만 비교해 가지고 왼쪽 L 차일드, R 차일드 이렇게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키를 찾는다면, 키 X를 찾는다면, X가 그 노드에 있으면 그냥 찾았다 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찾냐면은 역시 바이너리 서치 트리처럼 루트 노드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X가 있냐. 그 다음에 없으면 찾아가야 되죠. 어느 키를 찾아가야 돼요? 예. 여기 보면은 키 0, 그 다음에 키 0, 키 1, 키 2, 키 0, 그 다음에 포인터, 키 1 포인터, 그 다음에 키 2 포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키 0, 1, 2 얘네들은 다 소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키가 4개 있을 때는 이제 포인터가 5개가 있죠. 그러면 뭘 봐야 되죠? X가 K0냐, K1이냐, K2, K3랑 같으면 그냥 찾아진 거고, K0하고 K1 사이에 있으면 여기 포인터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K1하고 K2 사이에 있으면 이 포인터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여기 이제 없으면 그냥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랑 이제 동일하게 범위 비교하는 것만 빼면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넣고 서치하고 딜리트하고 그거는 역시 O 로그 n 컴플렉시티를 갖습니다. O 로그 n.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바이너리 트리에서는 로그 2의 n이지만 여기서는 로그 a의 n입니다. a는 큰 값이죠. 뭐보다 큰 값이냐면 2보다 큰 값입니다. 근데 이 a는 최악의 경우에 제일 작으면 얼마일까요? 제일 작으면 여기가 n이 이제 키의 개수라고 할게요. n이 키의 개수라고 할 때 이거의 반만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5개짜리라고 하면은 키가 5개까지 있을 수가 있다면은 최소한 2개, 최악의 경우에는 2개까지만 포인터 키 값이 키 값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이제 포인터가 이제 좀 작아지게 되는데, 포인터의 개수가 작아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될 때 a는 2분의 n만큼, 제가 이제 d, n, k 이거 좀 헷갈리게 좀 쓰긴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의 n개만큼 이제 키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상수만큼 줄어든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좋아지고, 상수만큼만 줄어들었지만 n에 관련된 이게 루트 n이나 로그 n의 n 이런 식으로 로그 n 이런 식으로 줄어들진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조금만 줄어들었지만 몇 배 빨라지는 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디스크 액세스를 줄이게 되는 게 이제 굉장히 더 빨라지는,
요새 이제 디스크 액세스라기보다 또 SSD를 액세스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이 굉장히 큰 시스템에서는 이 굉장히 많은 그 양의 이제 디스크를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 디스크 액세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이제 빠른 그런 그 속도를 향상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B트리에는 이제 변종들이 좀 존재해요. 변종들.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먼저 B 스타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는 키 중에서 지난 거에는 일반적인 B트리에는 2분의 1만큼만 꽉 차 있게 만들었죠. 2분의 1만큼만. 근데 3분의 2만큼 차게 만들고 싶대요. 3분의 2만큼. 그러니까 그 B트리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그 널 값이 반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B 플러스 트리에서는 어떻게 3분의 2만큼이 이제 찰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드가 스플릿이 되는 것을 가능하면 이제 방지를 합니다. 노드가 스플릿 되게 하는 거를. 노드가 스플릿 되는 거는 어떤 상황이었죠? 여기 6개가 되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해피한 경우에 하고 요 하나가 위로 올라갔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스플릿이었죠. 물론 여기서도 꽉 차게 되면은 또 위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리디스트리뷰션은 뭐였죠? 봐가지고 옆에 꽉 차 있으면은 옆에 좀 비어 있으면 글로 보내는 거였었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쓴대요.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얘를 보면 5개짜리 여기가 이제 6개가 됐고 여기가 5개가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얘만 짜게지고 그러니까 둘, 셋, 다섯으로 된 거죠. 둘, 셋, 다섯. 둘, 셋, 다섯. 그 B트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여기를 잘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요건 놔두고 요것만 짜게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에서 두 개를 세 개로 짜게 됩니다.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짜게지면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는 또 여기서 짜게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그냥 개념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오른쪽 노드에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B트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짝에서 하나, 둘, 셋으로 만들고 이걸 위로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둘, 셋,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짜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짜게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아예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두 개가 오버플로우가 그러니까 여기 오버플로우가 나고 옆에 빈 게 없을 때 이걸 아예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골고루.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 차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 꽉 찼고 이거 꽉 찼죠? 얘는 이제 풀이죠? 그걸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니까 3분의 2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그러니까 키들의 3분의 2만큼이 항상 차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이 B 스타 트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그 86% 이상, 80몇 프로 이상 꽉 차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고 합니다만 얘는 괴로운 점이 뭐래요? 딜리트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3분의 2만큼 이제 만들어 줄래니까 그게 이제 또 귀찮은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답니다.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B 플러스 트리는 무엇이다? 3분의 2 이상을 만드는데 이제 그 3분의 2 이상 차게 만드는데 그 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노드를 세 개로 짜긴다. 동시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스플릿이 일어나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이 사용되진 않는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B 플러스 트리가 이제 많이 또 꽤 사용이 되고 있어요. B 플러스 트리.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B트리에는 이제 인서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고 서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B트리에서 가장 그 뭐냐 약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인덱싱의 약점이 돼. 인덱싱이 뭐였죠? 야, 세 번째 거 누구냐? 네 번째 거 누구냐? 이거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면은 그 요거 밑에 이게 인덱싱이라면 이제 몇 번째 걸 찾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개, 세 개, 여기 뭐 하나,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레벨이 이제 더 가게 되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있을 때 여기 몇 개 있는지, 여기 몇 개 있는지, 여기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n 번째 거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몇 번째에 나온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다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여기 가서 여기 몇 개 있느냐, 또 여기 몇 개 있냐, 여기 몇 개 있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B트리는 어디에 취약점이 있냐면 인덱싱 몇 번째 거가 이제 게다가 또 여기도 중간에 키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키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 키가 무엇이냐, 열 번째 키가 무엇이냐 이런 거 찾는데 되게 어렵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B 플러스 트리는 어떻게 하느냐, 리프 노드만 포인터를 갖도록 만든대요. 리프 노드만 어떤 포인터? 실제 레코드에 대한 포인터를 갖도록 만든대요. 리프 노드만. 그럼 중간 노드에는 뭐가 있냐? 리프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있어요. 자, 다시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는 어디에만 있다? 이 리프 노드에만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간 노드에는 뭐만 있다? 리프 노드에 대한 포인터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노드에 대한 포인터, 얘는 여기 이 노드, 여기서는 이 노드. 그래서 이 끝까지 가야만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간의 노드에는 이제 어떤 실제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가 없다 보니까 이 레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B트리에서는 어땠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도 이제 가질 수가 있었죠. 이 값하고 이제 포인터.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B 플러스 트리에서는 다른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덱싱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트리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1, 2, 3, 4, 5, 6, 7 이런 키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그렇죠? 여긴 맨 리프에만 있죠. 맨 리프에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제 쫙쫙쫙 1번, 그러니까 키를 1번으로 갖는 레코드는 여기 있다. 2번으로 갖는 레코드는 여기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어떤 포인터가 있냐면 다음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끼리는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기가 쉽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3개 있고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싱이 이제 쉬워져요. 그럼 이제 중간 노드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누가 있냐면 3. 하면 3보다 작은 애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포인터에.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5. 그렇죠? 각 노드에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자기의 차일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에 대한 인덱스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포인터.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3은 이제 두 번 이렇게 키가 3은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5는 또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어떤 키, 리프에서 또는 이제 그 위에서 노드에서 가장 첫 번째 키를 이제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노드에서 이제 첫 번째 키가 여기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단 여기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노드만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노드들은. 그렇죠? 요게 이제 B 플러스 트리예요.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트리하고 B 트리를 구분해봐라. 이런 게 좀 나오면 B 플러스 트리는 일단 뭐부터 B 트리가 인덱싱에 약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왔다. 보완하고자 한다. B 트리는 왜 인덱싱에 약하냐? 인덱싱은 뭐냐면은 몇 번째 게 무엇이냐? 중간중간에 키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거냐 이거 알기가 어렵죠. 다 일일이 다 세봐야 되죠. 하지만 이제 B 플러스 트리에서는 리프 노드들이 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다 어디에만 갖도록 만들어요? 리프 노드만 갖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노드들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키에 대해서 그 포인터들만 갖고 있죠. 그래서 단점은 이 깊이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차 액세스를 위해서 다음 노드에 대한 이런 키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 B 플러스 트리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B 트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넣고 빼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종들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시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